첫 번째 항목은요. 아직도 사실상 분당 수순입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따로 모임을 꾸리면서 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또 양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임 이름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으로 유승민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실상 분당 수순이라는 언론 보도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몇 명이 함께합니까? 지금 유승민계 8명, 안철수계 7명, 총 15명이 이 모임에 함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가 진행이 됐는데 바로 옆방에서 이 모임이 또 비상의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12명 정도가 왔고 전체 24명 중에 절반이 이제 온 건데요. 특히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현역 의원은 최입의 정책위 의장하고 임재훈 사무총장 이렇게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상당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 회의에서는 이 손학규 대표를 설득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고 따라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참석자들이 다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였는데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상행동을 전 당원기구로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보궐선거 여론조사 관련한 이 업체 선정 의혹 등을 조사한 당내 인사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도 이 자리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결과적으로 탈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지난 28일에 어느 행사에서 이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에 보여준 게 없다면서 결심을 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탈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또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탈당 오더를 내렸다.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돌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것에 모임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원내위원장들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죠. 그렇습니다. 근데 탈당도 아니라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은 개혁 보수의 길에 동참하겠다면 누구와도 합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진정성을 모독하는 정치 공세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럼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당분간 당적을 유지하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 난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는데요. 2번의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갈 길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비상행동 출범 이후에 손학규 대표는 싸우지 않겠다라면서 손학규 대표와 추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오늘부로 그 싸움을 끝내겠다. 더 이상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와 싸우면서 당내에서 뭔가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 결론이 안 났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쪽도 의사타진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오늘 이제 모임을 출범을 시켰으니까 안철수 전 의원에게 뜻을 전하고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의 뜻도 물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에 또 안철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생애 2번째 풀코스 도전 만에 3시간 36분 14초라는 기록으로 완주했다. 이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이 책에는 자신이 6년간 정치를 하면서 가족과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다라는 나름의 반성의 어떤 메시지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비당권파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까 안철수 전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안철수 전 의원의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그 진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자기들도 잘 모르는 모양이니까 우리도 더 두고 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초유의 고강도 대책입니다. 어디서 발표한 거죠 오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세먼지 관련 역할을 맡겼다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어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내용은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130여 명의 전문가와 500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이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마련한 내용이라는데요.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당장 살릴 수 있는 강한 약물과 긴급 처방, 수술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대책이 센 내용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27곳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9기에서 14기, 봄철인 3월에는 22기에서 27기까지 탄력적으로 가동을 좀 중단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석탄 발전소는 총 60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45%를 가동 중단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전력 수급은 LNG 발전량을 늘리는 것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혹시 올라가지 않나요? 이 LNG 발전이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대책을 실시할 경우에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약 1,2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정책 참여단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여론 수렴 결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면 월 2,000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또 부연을 했습니다. 예, 요금 인상 부인하거나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고 인상해야 한다라고 정면 승부를 걸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문제는요? 이게 이제 그 차량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이부제를 병행한다라고도 이제 같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통학로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을 해서 청소 주기를 확대한다든지 속도 제한을 따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특별 관리를 하자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대책이 시행이 되면 12월부터 3월까지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은 이제 30일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까지 기간을 따지면 이제 42일 정도였으니까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같은 기간 동안 하루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미만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전년 동기를 따져보면 세제곱미터당 137 마이크로미터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기후 악당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좀 이런 노력들이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